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가 무산수순에 접어들면서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엔 여야 대선 후보 4인의 첫 법정 TV 토론이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제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당이 겪은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 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뜨리는 등 정치 몰입의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 바텀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탑다운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아직도 길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좀 의외였습니다. 단일화를 제안하신 지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기도 했고, 또 윤석열 후보께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가운데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좀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당의 불행한 어떤 사건을 두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낼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형태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좀 긴급 기자회견을 보고 저희도 좀 당황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는 이제 확실히 종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단판 방식으로서는 뭐 아직 길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원래 단일화의 명분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완주하고 싶은데 자꾸만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빌어서 본인을 단일화 프레임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기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또 단일화를 이렇게 철회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저희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일화 제안부터 철회까지 국민의 뜻보다는 안철수 개인의 자존심과 명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단어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우신데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런 굉장히 갑작스러운 단일화 철회가 단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점도 걱정이 됩니다. 네, 안 후보는 윤 후보가 직접 답하지 않은 것을 결렬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나 주변에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교수님, 의원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 단일화 전격 제안 이전부터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는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즈음에 사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본인은 완주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단일화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서 단일화를 할 거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자. 그게 아니면 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진지하게 제안이 검토되거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 제안 직후에 이준석 대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이라든가 또 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고인 유지 발언이 있었죠. 이거는 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발표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뭐 신뢰의 어떤 상실을 넘어서 인간적인 어떤 뭐 큰 상처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이 내용이 어제 회견문에 그대로 이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단일화는 묻지마 단일화였다. 무조건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하고 윤석열 후보로 그냥 단일화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단일화는 뭐 구체제 종식이라든가 더 좋은 정권 교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진지한 고민이나 검토가 국민의힘이 없었던 것이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결론을 내고 국민께 본인의 어떤 방향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 대표는 국민의당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발언이 지금 단일화 결렬의 이유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전 의원님? 저는 어떤 것이 성사되면 서로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이 또 성사되지 못하면 서로 상대방 탓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단일화가 지금 이제 성사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이미 성사되지 못한 게 맞지만 예. 윤석열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단판식 두 후보 간에 만나서 단판을 짓는 단일화는 아직도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제 발언 중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라고 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저는 그것은 두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저는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단일화를 제안할 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하도 주변에서 단일화 프레임을 얘기하니까 단일화의 공을 사실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넘겼던 거죠. 그 당시도 저는 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책임 회피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좀 그런 행태가 보여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역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전에 단일화를 제안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형태로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사실은 뾰족한 답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서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를 조문을 했고 또 거기 가서 안철수 후보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철수 후보는 저 지금 돌아가신 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힘드시고 사고를 수습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실무진들끼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했었던 건데요. 처음에 단일화를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답하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있으면 실무단을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사 방식,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답을 했고 실무진들끼리 국민의당의 좀 안쓰러운 사고 때문에 접촉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다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국민의 뜻이지 국민이 정말 염원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셈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도 단일화에 안철수 후보가 정말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고 따를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었고 이쯤 돼서 이런 여론을 갖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단일화 자체를 철회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단일화의 무산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안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단일화의 무산이나 지연이 상대방 탓이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자존심이나 좀 기분 나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의 표현을 빌려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안 후보인데 탑다운 방식의
이런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에 와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어제 오늘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가 아주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했던 국민의 뜻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건 높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주창했던 어떤 새로운 정치 혁신, 그다음에 시대 교체 이런 것들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명분이라도 본인이 충분히 새 정부에 담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단일화의 조건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한 여론조사는 잠시 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야권 단일화 논의 앞서 전 의원께서는 탑다운 방식은 재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이 논의 재개할 수 있다 보십니까? 어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일화 협상 제안을 철회한 것이고 네. 실제 이제 철회한 내용을 보면 다시 협상을 재개하거나 또 탑다운 방식의 어떤 단일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은 이제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게 이제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가지고 이제 두 분 또 두 세력이 협의를 해 왔는데 사실은 정권 교체의 뭐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측이 협의가 되거나 어떤 뭐 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단일화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대한민국 어떤 정치 발전이라든가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굴복하고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는 방식의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입장에 기해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추가적으로 아주 전향적이거나 획기적인 제안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태도를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 또 국민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의 단일화 제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단일화 논의를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려고 하겠지만 그거는 뭐 실제 단일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흐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일 뿐이지 실제 단일화 의지는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그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은 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틈을 타서 민주당이 안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통합 정부론 내세우면서 이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셨죠.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뭐 구체제의 종식이라든가 뭐 정권 더 좋은 정권 교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내용과 사실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어제 단일화 협상 제안을 철회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시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제시를 하거나 입장을 제시하거나 또 후보 간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도의상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있고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도 또 SNS를 통해서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또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고뇌에 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결단하거나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 협상을 주도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어쨌든 지난주 여론조사상에서 다소 불리하게 나왔던 것이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서 단일화 이슈가 이제 선거의 주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작동을 했는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남은 16일간의 선거운동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경쟁 구도가 이제 확립됐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구도 하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조 부단장님께서 아시는 바에서는 아직은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접촉이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뭐 그런 구체적인 접촉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이게 완주 의지로 읽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또 철수 정치다 이런 비판을 또 피할 수 없을 테고 그렇다고 완주한다면 혹여나 안철수 후보 개인적으로는 뭐 선거 비용 보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만약 야권이 패한다면 책임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셈법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상을 해본다면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끝까지 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예. 일단 대선은 선거 비용이 정말 그냥 1, 2억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대선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메꿔가는 게 사실은 이제 당의 조직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조직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규모가 작고 또 지금 선거운동을 출발하자마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원들 간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본인의 뜻, 본인의 길만을 위해서 이 무리한 여정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국민의당 내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분열과 또 목맨 소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희생을 해서 밑에 같이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다 필요 없고 나만 가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저는 그것은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제 그 단일화를 좀 철회하면서 약간 격앙된 목소리가 느껴지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국무총리설 뭐 이런 것들이 오갔던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국무총리설까지만 나오더라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경기지사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라면 좀 더 안철수 후보가 좀 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국무총리보다 경기지사가 뭐 정치적 서열 순위가 낮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제안을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초심처럼 단일화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염원에서 출발된 것이지 특정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왜 민주당의 제안에 계속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뜻이 달라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기현 부단장님도 뜻이 통하는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민주당에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지금 국민의 염원이 정권 교체에 있고 또 국민의힘에 요청한 방식대로 즉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했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럼 먹혔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국민의힘에만 그것을 제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뭐 단일화 이 무산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또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고 더 큰 대의로 판단해 주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여론조사를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오늘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KSOR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여론조사 모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대입니다. 이렇게 두 여론조사가 결과가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불과 1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인데 현재 판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하여간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 추이는 아마 학계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향후에 좀 연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사이 또 아니면 한 이슈에 반응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똑같은 일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 조사도 10% 내외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응답층이라든가 응답률 또 보수, 중도, 진보 중에 누가 많은 응답을 했는지 또 시간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달리 나오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일희일비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지금의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추세로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제 선거운동 초기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박빙 열세 내지는 그보다 이제 벌어진 조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안철수 후보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즈음 응답층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층,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보수층의 응답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을 것이고 실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지지층은 단일화의 내용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 그 전화 여론조사 통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 길어지는 가운데 응답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그 여론조사 추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의 16일, 15일 이전쯤의 어떤 상황,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의 여론조사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그 민주당으로서 또 이재명으로서 결과가 이제 앞서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고무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아까 그런 전체적인 신뢰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자체 한사인 여론조사에서 일희일비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 박빙 열세 구도가 바뀌고 있다 주말을 거치면서 그래서 실제 밑바닥 정서도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지역 선대위나 중앙에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다.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돼야 된다는 여론이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고 이게 아마 한 10일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약간 뭐 박빙 또 박빙 열세의 구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현실과 맞을 것으로 봅니다. 네. 김 전 의원님 분석도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소망이라는 게 있고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가끔 우리가 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나의 소망을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이제 예측이나 전망으로 내놓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그 결과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속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어떤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는 갖고 뭐 자만하거나 또는 뭐 너무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조기현 부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몰렸던 중도층의 표심이 이제 각계 진영으로 조금 흩어져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모습은 분명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이 돌입을 하면서 오늘 저녁에 있을 TV 토론이나 또는 이제 지난 주말에 제기됐던 이재명 지사 자택의 옆집 캠프 논란 등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또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향배가 더욱더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토론 있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여야가 오늘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수정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국회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추경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고 민주당에서 토요일 새벽이죠. 추경안을 단독 처리해서 파장이 거센 상황인데 오늘 합의를 처리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 사실 야당에서 계속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렇게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배경 몰아보십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합의 처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할 일이고 또 국민들께서 바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논의 결과를 보면
추경을 해야 된다. 예. 또 추경을 정부안보다 증액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여야 입장이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5조를 얘기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5조, 50조를 얘기하고 있었고 예.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은 뭐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후에 이제 세수 초과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보충하는 방식의 어떤 재원 구조를 갖고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본 예산 세출 구조 조정으로 45조 내지 50조 예산을 만들어 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불가피하게 그 예결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 앞을 가보면 며칠째 이 추위에 소상공인분들 집회를 계속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상에서도 50% 이상 국민이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고려 없이 무조건 국민들의 절박한 어떤 상황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됐고 늦더라도 오늘이라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예. 같이 높게 평가하고요.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이 다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생산적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입장은 여당의 예결위 단독 추경 처리를 놓고 매표 행위다 이런 그렇죠. 비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국채 발행,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세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되어 있는 재정 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줄여서 그걸 갖고 소상공인들한테 쓰자는 건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없었던 것 같죠. 왜 그러냐? 정부가 주기로 했던 돈을 계속 푸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선거 직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어떤 뭐 내용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이 지적했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 시중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시중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은 주면서 실제로 한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말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지 저는 여전히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지금 야당이 지적했던 국채 발행을 통한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권 여당이 사실은 뭐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부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안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드리는 좀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겉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더라도 향후 지금 국채 발행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위기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이 김만배 씨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예. 이 민주당이 공개한 것인데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윤 후보가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녹취록 공개가 앞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두 번의 TV 토론에서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주범, 또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팩트로 확인된 내용은 그 대규모 사상 최대의 공공환수를 시행한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사실 없이 이재명 후보 또 여당의 후보를 범죄자라고 칭했었거든요. 그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그 녹취록에 있던 그분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적으로 그런 취지로 공방해 왔었는데요. 어제 녹취록을 통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고 김만배 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 사업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돈을 건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자기들끼리 대화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돈 거래 또는 불법적인 요인이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다시 이제 여기 어제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제기로 해서 다시 뭐 지금까지 어떤 맥락이나 사실관계를 다 무시하고 또 다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허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쯤 되면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는 그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환수를 통해서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는 바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정해서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허위 공격이다라는 게 조 부단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 또 후안무치 이렇게 짧게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저는 그 녹취록을 여당의 선대 본부장이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조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생각입니다. 선대본부장이죠?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풀 버전이 아니라 일부 또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내놨다는 것이 저는 좀 저희도 의심스럽고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 부단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이게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당 선대본부에서 밝힐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발표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왜 여당 선대본부가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뭐 그분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문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를 밝히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이 나온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언론도 그걸 취재할 저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녹취록을 갖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의 본연의 모습을 알릴 기회를 막는 일을 여당 선대본부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일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공개하고 또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는 말씀. 그래서 국민이 뭐가 진실인지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이 녹취록까지 오늘 저녁 TV 토론에서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 문제, 부동산, 코로나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또 단일화 결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갈지 좀 주목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부장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경제 분야 토론이기 때문에 비전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입장을 갖고 설명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보여질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합 중에 앞서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 유튜브 언론사였나요? 그 3프로 TV였습니다. 거기에서 경제 관련 비전 정책 이런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확연하게 대비될 만큼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경제 분야 이슈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윤석열 후보를 좀 보자면 두 번의 TV 토론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비전이나 정책이 없이 네거티브 공격만 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으로는 대장동 또 백현동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토론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었는데 경제 분야 토론에서 어쨌든 어제 공개된 녹취록도 있고요. 예. 이 부분이 경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긴 한데 또다시 이런 대장동을 매개로 한 네거티브 공방을 또 펼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경제 이슈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지금 이 경합된 국면 선거 막바지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더 공격할까요? 글쎄요, 오늘 토론이 경제 문제하고 또 부동산 문제이다 보니까 예.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본인의 정책 이슈를
더 어필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단일화가 무산이 됐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좀 언론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유세 솜씨, 기술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에서 처음보다는 정치 초보자의 이미지를 벗고 또 앞으로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토론에서 보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또 본인의 어떤 대장동 의혹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사실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거나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 경제 이슈,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말과 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과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주말에 제기됐던 옆집 캠프와 관련된 거, 또 본인 배우자의 그 불법 의전 관련된 것은 경제와 부동산을 넘어서 사실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또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저는 도덕적 의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거나 동문서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토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과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열릴 첫 법정 TV 토론, 많은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검증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